9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지난 24시간의 주요 시황 정보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급락 영향으로 개장 초부터 반등세를 보이다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발언에 국채 금리가 다시 1.54%대까지 오르면서 주가지수의 오름세가 축소되고 나스닥 지수는 결국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이 중국발 충격 이후 약세를 지속하다 오늘 오전 43,000달러 선을 회복하며 반등했습니다. 이더리움은 3,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주요 가상자산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일 오후 1시 1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2.76% 상승한 43,610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3.65% 상승한 3,029달러입니다. 에이다는 1.61% 상승한 2.13달러입니다. 리플은 4.1% 상승한 0.9591달러입니다. 솔라나는 0.14% 상승한 139달러입니다. 도지코인은 2% 상승한 0.2046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3.22% 상승한 503달러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지난 26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등을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을 강조했고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합의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 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합니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를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더블록에 따르면 톰 에머 미국 하원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에게 디지털 자산 혁신 지원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미국 국민이 투자자가 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분산형 디지털 자산이 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연준은 이 같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미 연준의 가상자산 관련 행보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질문에는 가상자산 커스터디에 대한 미 연준의 접근 방식 및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가상화폐 간 관계, CBDC 보고서 발표 시기, 그리고 다른 금융 규제기관과의 소통 여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유럽 중앙은행이 주최하는 정책 포럼에 참석해 CBDC 발행 여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도 고용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고용 소셜 플랫폼 링크드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블록체인 일자리는 전년 대비 6배 증가했습니다. 채용 사이트 인디드닷컴 내 가상자산 관련 검색량은 2배 늘었으며 가상자산 전문 채용 사이트 크립토커런시 잡 내의 유료 채용 건수는 전년 대비 1,500% 증가했습니다. 채용 기업에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가상자산 기업 외에 엑센추어, 페이팔, JP모건 등 전통 금융기업도 포함됐습니다. 데니얼 아들러 크립토커런시 잡 창업자는 2017년 설립 이래 지금이 채용 경쟁이 가장 극심한 시기라며 디파이 성장이 일자리 수요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3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중들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크리스찬 호스크비 뉴질랜드 중앙은행 부총재는 CBDC는 디지털화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개인과 기업에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플랫폼을 구축해 통화 주권을 보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CBDC 발행은 사이버 보안, 운영상의 리스크, 금융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현지 시간 29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선물 계약 투자와 1940년 투자회사법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펀드가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것으로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며 해당 서류에 대한 직원들의 검토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게리 겐슬러는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감안할 때 CME BTC 선물에 대한 직원들의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메이저 VC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제네럴 파트너 KT 하운이 최근 CNBC가 개최한 투자자 서밋에 참석해 가상자산 업계가 규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당국의 명확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이 단순한 금융 활용 사례를 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한 가지 규제 방식에 모두를 맞출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유명 사모펀드인 토마 브라보의 공동 창업자인 올랜도 브라보가 현지 시간 29일 CNBC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찌 가상화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는 훌륭한 시스템으로 분산화도 잘 돼 있고 자신만의 금융 시스템을 원하는 젊은 층에게 적합하다며 가상화폐를 매우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나 역시 비트코인 보유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명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데포페가 이더리움은 2017년 강세장 궤적을 따르고 있다며 2017년 50% 조정을 겪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35% 조정이 발생했다면서 15,000에서 2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한 채널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30일 블록체인을 마칩니다.